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칼럼을 시작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윤창중 칼럼 세상 TV, 윤칼세 TV가 있죠. 이 윤칼세 TV가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제가 칼럼을 써서 올리는 윤창중 칼럼 세상이라는 게 있죠. 네이버에 뭐 윤창중만 치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창중이가 쓰는 그 칼럼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하나씩 오로지 전국 현안에 관한 칼럼을 써서 올리죠. 그러니까 윤칼세 TV의 어떤 면에서 그 대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 칼럼을 악착같이 쓰고서 그리고서 방송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칼럼에서 제가 말하려고 했던, 표현하려고 했던 내용을 갖고 이 방송을 할 경우에 사실은 그 표현과 내용에 있어서 한 30%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글을 썼는데 그것을 갖고 이 방송을 할 경우에 그걸 100%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송은 한 번 하면은 이 날아가서 뭐 없어진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물론 이제 녹화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매일 꼬박꼬박 칼럼을 쓰고 그 칼럼을 바탕으로 이제 방송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보시는 거 말고도 윤창중 칼럼 세상을 이 네이버로 들어가서 보실 경우에 글의 맛이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즐기실 수가 있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바로 들어가 가지고 윤창중 칼럼 세상을 뭐 즐겨 찾기를 하다든가 이래 가지고 보시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윤창중 칼럼 세상 TV 그 화면 밑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타치만 하시면은 윤창중 칼럼 세상으로 곧바로 들어갈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 화면이 있죠. 그 바로 밑에 보시면은 탁 치면은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칼세 TV를 보시고 그 다음에 글로 보고 싶다. 여러분들 글로 좀 보셔야 됩니다. 그 탁 치면 바로 가기를 치면은 들어 있습니다. 그 누르시기만 하면은 윤창중 칼럼 세상에 그 칼럼이 들어 있죠. 제가 2016년 6월 7일부터 쓴 어마어마한 양의 그 글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시면 뭐 몇 시간도 참 글을 읽으시면서 뭐 지적인 그 향유랄까 그런 것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윤칼세 TV를 보실 때는 구독 신청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구독을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종 모양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 놓으시면 제가 방송을 올리면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 어디에서도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윤창중이가 윤칼세 TV를 올렸구나. 그게 막 이쪽에 알람이죠. 알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윤창중 칼럼 세상 TV는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구독료 납부와 도서 주문으로 운영됩니다. 윤칼세 TV의 올곧은 목소리, 여러분의 성원이 필요합니다. 새 책
칼춤이 나왔습니다. 노란 완장찬 문희병들의 피비린내 나는 칼춤. 정치 보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에게 필독을 권합니다. 윤창중이 피를 토하듯이 써온 세 권의 책, 윤창중의 고백 피정, 2017년 12월, 운명도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구독료 납부와 도서주문은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출마를 했어요. 제가 참 30년이 훨씬 넘도록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를 지켜봤지만 대통령 선거에 나왔다가 3등한 사람이 서울시장 되겠다고 나서는 것은 처음 봤습니다. 처음. 이야, 이 대선에 도전했다가 이렇게 뭐 2등, 3등, 4등, 5등, 6등한 사람들이 끝까지 해보겠다고 나서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죠. 뭐 홍준표 대표 뭐 마찬가지죠. 유승민도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출마해서 낙선하면 정계에서 사라지죠. 그게 민주주의죠, 그게. 근데 안철수, 간철수라고 합니다만 굳이 그렇게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오늘 그 박원순 시장이 직무를 보고 있는 그 서울시청이 내다보이는 그 건너편 그 서울시 의회 건물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어요. 완전히 쇼죠, 쇼. 요즘 정치한다는 사람들 그야말로 쇼를 하는 데는 참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이골이. 네, 어떻게 낯간지러워서 그렇게 하는지 말이죠. 7년 전에 자기가 뭐 안철수한테 이 박원순한테 서울시장 후보를 이렇게 물려줬잖아요. 그때 아주 나는 완전히 이 마음을 비운 사람이다. 에?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정치 개혁이다. 새 정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 후보 자리를 물려줬잖아요. 박원순한테.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다시 붙어보겠다고 이 나오는 이게 뻔뻔하다고 해야 되는지 말이죠. 뭐 정치라는 게 정말 그런 건지. 야, 정말 이게 우리처럼 이 정치판 오래 그 직업적으로 참 들여다보는 사람도 야, 뭐 이런 사람이 있는가 말이죠. 참 정말 야, 이게 정말 얼굴이 보통 두꺼운 사람이 아니구나. 에? 그런데 안철수가 오늘 그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강조한 게 그겁니다. 위선. 또 하나는 무능을 바로잡겠다는 거죠. 제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30년이 넘도록 지켜보면서 참 위선에 관한 한 가장 위선적인 인물이 누구냐라 꼽은다면 1위가 김대중 씨고 1위가. 두 번째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안철수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위선을 바로잡겠다. 네? 위선을. 아니 위선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나서지 마야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에? 제가 무슨 박원순이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뭐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마하겠다는 무슨 우상호, 박영선, 우상호 이런 사람들을 제가 뭐 만에 하나 두둔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근데 안철수 이 사람 한 사람만 놓고 볼 때 어떻게
대통령 선거에 나가가지고 3등한 사람이 그것도 말이죠. 대통령 선거 나갈 때 국민의당이라는 거 만들었잖아요. 국민의당.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겁니까? 김한길이하고 민주당을 같이 만들었잖아요. 김한길이하고. 들어가 보니까 도저히 이 문재인 이 문빨들 친문 세력을 이기고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호남, 전라도를 기반으로 그 문재인이가 절대 공천을 주지 않을 사람들, 그 전라도 출신 현역 국회의원들을 들과 함께 만든 당이 국민의당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국민의당을 그 기반으로 대선에 출마했는데 3등을 했죠. 전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호남에서 강력한 지지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문재인 쪽으로 대거 표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볼 때 전망이 없는 거예요. 아, 이 다음 대통령 안 되겠는 거예요. 호남만 갖고는 안 되겠는 거예요. 호남이 그렇다고 해서 100% 다음 선거 대선에서 밀어줄 가능성이 있느냐? 없다고 본 거죠. 없다고 본 거예요. 기다릴 수 없다.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안철수.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호남 버리고서 유승민하고 손을 잡고 유승민하고 오도 갈 데도 없는 유승민하고 그래가지고 만든 당이 무슨 바른미래당이라고 택도 없는 당을 만들었는데 그 국민의당 지금 바른미래당이 지금 영등포 제 사무실, 영등포가 아니라 여의도 제 사무실에서 한 100m만 걸어가면 있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국민의당 간판 내리고 바른미래당 간판을 달아놓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왜 지금 안철수가 바른미래당을 만들었느냐. 유승민하고 손을 잡고. 이 보수 우파를 이게 보수 우파 시장을 보니까 사람이 없다. 보수 우파의 리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근슬쩍 슬그머니 지금 보수 우파 시장으로 와가지고 여기다가 지금 좌판을 깔아놓고 좀 장사를 해보겠다. 장사를. 뭐 중도 어쩌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만든 게 그 바른미래당이라는 참 다단계 정당이고 다단계 정당. 아니 정당을 만들어 가지고 1년이 채 못 가는 당을 그런 당을 또 깨 부수고 또 당을 만드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건 정당 이건 무슨 기술자예요. 정당 제조 기술자. 정당 제조 전문이 바로 안철수예요. 대한민국에서. 이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만큼 지금 숫자상으로 벌써 보세요. 민주당 만들었죠. 국민의당 만들었죠. 지금 바른미래당 만들었죠. 이건 도대체 말이죠. 이런 위선적인 사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제까지 뭐 호남 전라도 하면서 이 백팩 메고 말이죠. 무슨 뚜벅이라고 해서 뚜벅뚜벅 건다고 천진난만한 50대 후반의 나이인데 그 얼굴 좀 보세요. 정말 가증스러워가지고 하여튼 이 천진난만하고 그 순진한 척하는 그 표정은 정말 타고났어요. 우리 같아서는 정말 그 낯간지러워서 그런 거 못하는데 정말 그런 거 못하는데 야 지난번 대선 때 그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니까 무슨 전국을 걸어다니다가 어떻게 걸어다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을. 정말 가증스러워. 그 가증과 위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에서 제가 볼 때는 김대중 다음 김대중하고도 아마 거의 맞먹을 정도인데 이번에 서울시장 또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러면서 무능을 얘기했어요. 무능, 위선과 무능을 내가 고치겠다. 아니, 안철수가 지금 정치판에 들어온 게 2011년입니다. 7년이 됐는데 7년 동안 안철수가 해놓은 게 과연 뭐냐 이게. 대한민국 이 정치판에서 지난 7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에서 과연 안철수가 뭘 했어요? 뭘? 안철수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이명박 그러면 뭐 중앙차선, 뭐 청계천, 뭐 4대강 뭐 셀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일 엄청나게 뭐 획기적인 참 그야말로 일을 해놓고서 욕은 욕대로 먹고 지금 감옥 가 있는 게 어떤 이명박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뭘 했냐 이거예요. 박원순. 따져보세요.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 뭘 했어요 지금. 참 안철수 대한민국 안보 위기다 뭐 막 그야말로 살벌할 때 6.25 이후 최악의 엄중한 안보 위기를 할 때 안철수가 뭐 했냐 이게. 도대체 이 자기가 뭘 했냐 이게. 내가 볼 때는 일반 그야말로 동네 국회의원 그 별로인 국회의원 그 뭘 했냐 이게 뭘. 어떤 능력을 국민들한테 보여줬길래 갑자기 또 무능을 고치겠다고 나오냐 이거죠. 그냥 순간적으로 이 얼굴 바꾸고 하는 말이죠. 참 어떻게 보면 이 태생적으로 뻔뻔하지 않으면 타고나지 않으면 그렇게 위선적이고 말이죠. 갑자기 표변할 수가 없는 거죠. 참 그래서 분노.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에 참 제가 그 분노를 많이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 얼굴 완전히 바꾸면서 전혀 뭐 자기는 참 천진난만하고 참 이 흰백 백지의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 촥 연기할 때 저 같은 사람은 정말 화가 나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말이에요. 저럴 수가. 에? 아니 안철수가 자기가 무슨 바른미래당의 인재영입위원장으로 하더니 무슨 뭐 장성민하고 무슨 뭐 옛날 한나라당 뭐 시의원 뭐 도의원 뭐 기초의원 몇 명 영입하고서 바로 그냥 서울시장 출마하겠다고 나와가지고 무슨 서울시 의회 앞에서 말이죠. 박원순이가 무슨 자기의 정적 주조인 것처럼 거기서 손을 흔들면서 이러는데 이야 정말 대한민국 정치 뭐 이래 되는 겁니까 정말. 아니 50대 후반이면 정말 뭐 어떤 말이야 정말 도저히 바뀔 수 없는 얼굴 표정이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TV만 나오면 천진 무구한 아주 순진한 그 어린아이 같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 목소리도 뭐 어쩌고 뭐 하는 거 보면 정말 대한민국 뭐 이것밖에 안 되는가 생각이 참 너무너무 들어요. 저는 안철수가 처음부터 그 무슨 새정치 한다고 할 때 말이죠. 그리고 입만 열면 국민 할 때 과연 국민이 뭐고 새정치가 뭐냐 콘텐츠를 내라는 말이죠. 지금 안철수가 7년 동안 그렇게 새정치 한다고 하면서 과연 안철수가 말하는 새정치가 뭐냐 이거야 뭐. 아니 지난번 대선 때도 보수 우파의 그 유권자들이 도대체 안철수가 뭐길래 안철수한테 이렇게 현혹이 됐는지 말이죠. 제가 얼마나 참 제가 말렸습니까. 그러시면 안 된다. 또 무슨 안철수하고 홍준표하고 무슨 단일화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유승민하고 단일화해야 한다. 아니 그게 단일화가 됩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약에 만들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보자 이거예요. 그게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해서 뭐가 바람직하냐. 지금
지금이라도 꿈을 깨야 한다 이거죠. 안철수의 그 정체에 대해서 보수 우파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이거죠. 제가 볼 때 안철수는 말이죠. 두 가지의 장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카멜레온적 변신이에요. 카멜레온처럼 순간적으로 바꿔요. 변신. 체인지. 그리고 어딘가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기의 그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동. 카멜레온적 변신과 이동. 마이그레이션. 한마디로 말하면 철새. 끊임없이 자기의 보호색을 바꾸면서 이동하는 철새. 제가 뻐꾸기에 비유한 적도 있죠. 뻐꾸기예요, 뻐꾸기. 안철수는 뻐꾸기인 겁니다. 그게 지금 그대로 좀 7년 동안 변신하고 이동하고 체인지하고 마이그레이션하고 철새인 거죠. 뻐꾸기예요. 철새가 영어로 migratory bird입니다. migration. 그 먹이를 찾아서 떠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이제 출마를 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유한국당 후보가 뭐 김문수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그리고 대한애국당에서도 지금 서울시장 후보 내려고 그러죠. 누굴 내든 간에 안철수가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 앞길을 막는 역할을 또 한다 이거죠. 지난번 작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안철수가 했던 역할, 이른바 문재인 페이스메이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만들어준 그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이번에도 할 거다. 이번에도. 이게 보통 시작한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박원순이가 나오던 뭐 박영선이가 나오던 우상호가 나오던 간에 절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게 바로 안철수다. 안철수. 제 경험으로 볼 때 제 관점은 뭐냐면 선거는 첫째가 인지도입니다. 후보의 인지도.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알아야죠. 저 사람이 누군가. 인지도. 두 번째가 뭐냐면 구도입니다. 구도. 세 번째가 조직이고 네 번째가 자금이라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이 구도가 지금 인지도는 뭐 안철수든 뭐 김문수든 뭐 박원순 뭐 박영선 뭐 우상호 다 거의 제가 볼 때는 비슷할 겁니다. 그다음에 구도의 문제가 좀 문제인 거예요. 안철수가 결정적으로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 이 보수 우파를 당선되지 못하도록 앞길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이 어디 있냐? 구도의 구도. 무슨 얘기하면 지금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깨고서 나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호남 사람들이 볼 때는 안철수 저건 완전히 배신자인 거예요. 그럼 호남과 좌파의 특징이 뭡니까? 쏠림이죠. 몰표를 주는 거죠. 몰표를. 제가 볼 때 안철수가 나오면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의 호남과 좌파가 완전히 몰빵을 하게 되면 되는데 안철수는 어떡하냐. 이 지금 보수 우파, 사이비 보수 우파 행세를 지금 안철수가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현혹되는 보수 우파가 또 생긴다 이거죠. 또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면 뭐냐? 보수 우파의 한 후보로 1대1 구도가 돼야 되는데 이걸 좀 1대 2나 1대3 이렇게 만들어 놓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그 분열 역할을 안철수가 하게 된다 이죠. 안철수가. 그러니까 정말 나쁜 역할을 하는 거죠. 지난 7년 안철수가 정치판에 들어온 그 세월을 이 복귀해 보면 안철수는 이 보수 우파의 사실은 이게 적이에요, 적. 이게 보수 우파를 계속 분열시키고 보수 우파 지지층들이 안철수가 말이지 뭐 안 보는 보수고 경제는 뭐 진보 좌라고 했으니까 저게 뭐 안철수가 뭐 혹시 보수 아닌가라는 그 착시 현상을 끊임없이 불러오게 함으로써 보수 우파가 이 망조가 들게 만든 게 안철수다 이거죠. 한번 과거를 되돌아보죠. 2012년에 박근혜 문재인 그때 말이죠. 안철수가 문재인 지지 단일화를 하지 않았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엄청난 표차로 그냥 뭐 손쉽게 이겼을 거예요. 이명박 정동영 표 차이가 530만 표였는데 그보다 뭐 훨씬 더 예컨대 뭐 한 뭐 1000만 표 육박할 정도로 엄청난 표를 얻고도 남았죠 뭐. 그런데 안철수가 끼어들어가지고 단일화 한 다음에 안철수와 문재인이가 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뭐 같이 뭐 유세도 하고 또 따로따로 유세도 하고 완전 2대1 게임이었어요. 2대1 게임.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긴 건데 상당히 힘들게 힘겹게 이겼죠. 물론 표 차이는 180만 표였지만 선거일에도 뭐 오후에 뭐 문재인이가 됐다는 그런 루머가 굉장히 퍼졌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의 정치는 뭐냐? 보수 우파 정치, 보수 우파를 계속 해코지하는 그런 역할만 해온 거예요 지금.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번에 또 유승민하고 손을 잡고서 좀 서울시장에 나와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뭐 전혀 없는 거죠. 단지 뭐냐 보수 우파만을 일부 예컨대 보수 우파가 야 안철수를 찍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또 그러한 어떤 착각에 빠지게 만들고 또 보수 우파도 야 이거 뭐 자유한국당 또 대한민국당 후보가 시원찮지 않으면 뭐 안철수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잡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또 지금 안철수가 하고 있다 이거죠. 안철수를 지지하면서 자신이 보수우파라고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거죠. 제가 지난번 대선에서도 어떻게 안철수를 지지하면서 자신이 보수우파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역설했던 그 상황이 지금 똑같이 재현되고 있다.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번 그 탄핵 때 가장 먼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 한다라고 눈에 쌍심지를 참 피면서 떠들어댔던 게 누구냐? 안철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 써가지고 문재인 죽게 누구냐? 안철수인 거죠.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또, 근데 또 보면 지금 무슨 얘기가 벌써 나오냐? 뭐 보수 우파를, 후보를 단일화해야 한다. 분명한 건 안철수는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말이죠. 자기가 무슨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무슨 안철수를 뭐 자유한국당은 아직 지금 후보도 내놓지 않았고 지금 대한애국당에서도 지금 후보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안철수를 무슨 뭐 보수 우파의 후보로 단일 후보로 내야 한다고 하는 소리. 그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진정한 보수 우파가 아니죠. 그러면 대한민국 보수 우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 서울에 살고 있는 보수 우파는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첫째, 안철수에게 절대 한눈 팔지 않는다. 첫째. 그리고 안철수를 주저앉혀야 한다.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